중국 이야기입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그 확진자가 이제 900명을 넘어서 1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다 교인들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교인이나 방문자들이 한 560여 명,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전파자들, 이게 이 교인한테 올무신 분들이죠. 그리고 접촉 동선이 맞아서 확인된 분들까지 해서 지금 900명을 넘어서 이제 1000명 가까운 숫자를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전국 각지로 퍼져 계시는 장소가 무려 확인된 것만 186개라고 합니다. 네. 186곳에서 감염 추정 예상자가 이게 사랑교회와 관련해서 있는 것이죠. 지금 이걸 갖고 뭐 그 음모론이 나오고 온갖 변명들이 다 쏟아지고 있는데요. 뭐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그냥 언론에서 들으시고 그들이 주장하고 입장문을 내놓은 것들은 그냥 들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방송은 여러분들하고 제 개인 사견으로서, 이건 순전히 제 개인 사견으로서 지금 사태에 대한 어떤 그 평가, 그리고 제가 느끼는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공감해보고 싶어요. 일단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갖고 뭐 종교 탄압 얘기 나오는데요. 지난 신천지하고 다른 게, 물론 신천지도 일부 신도들에 대한 명단을 줄여서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랑제일교회가 내놓은 명단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제대로 된 인적사항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급한 게 확진율 20%가 넘는, 뭐 28%까지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사랑교회 교인들 명단을 빨리 확보하고 이동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었습니다. 여기에서 광화문 집회에 대한 뭐랄까요, 그 문건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광화문 집회 그 실시 총책임자는 민경욱이었죠. 민경욱의 부정선거 뭐 규탄 집회로 해갖고 등록이 돼 있었는데, 그 얘기 나오기 이전에 아예 사랑의 교회가 주도가 돼갖고 이번 그 집회를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명백한 기획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명할 때 자기들은 이 확진자 나고 난 다음에 신도들한테 집회 참가를 금지했다, 이 말도 100% 거짓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가했던 일부 아마 정광훈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의 어떤 소속 목사들이겠죠. 부산 지역을 비롯한 소속 목사들이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면서 정부의 지침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에 그동안 남아있었던 기득권 적폐 무리들이 총연합을 해갖고 생물학적인 테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게 우발적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거를 벌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지역에서 참가했던 많은 다른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을 쓰기가 참 부담스러운데, 하여튼 정광훈 목사파 교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전국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인솔을 하고 들어올 때도 태극기 집회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차단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근처 호텔에 결혼식장 온 걸로 하자. 조선호텔 간다고 얘기하고 해서 갈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책임은 본인이 져라라는 서류에 서명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 동원된 교인들한테. 그럼 왜 이렇게 교인들이 동원당하는 상황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도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의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의 70, 80%들이 전부 다 개척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개척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척교회들은 대부분 스폰서 교회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폰을 해줘가지고 개척교회를 만들어 보낸 거예요. 뭐 전도사나 있던 그 소속 목사들을 어떤 일정 지역에 보내갖고 일종의 지역 교회를 분점처럼 만들게끔 해서 만들어지게 개척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비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본부교회에서 대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대주기 때문에 대부분 개척교회들이 재정 자립이 안 돼요. 그만큼 교회 운영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몫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도 동원해, 이건 제 개인의 그 내피셜이에요. 신도 동원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강제해서라도 신도를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일종의 인간 장사의 그 연결끈 같은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교회 건물 임대료, 혹시나 그 땅을 직접 사들였거나 거기에 건물을 직접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부동산의 실제 주인이 개척교회가 아니라 실제 본교회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일종의 투기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명하복식의 조직이 돼갖고 중앙교회가 움직여라라고 하는 일종의 지시나 지령이 있게 되면 이걸 안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실제 자금줄 그 교회의 운영을 다 쥐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번 광화문 집회를 전체적으로 뭐 누군가는 기획한 사람이 있겠죠. 기획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은 분명히 스타클래프트 매니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그 전문가예요. 저그. 네. 거대한 저그의 작전 같았습니다. 원래 저그가 그 무리 여왕에 따르는 군단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이 전투력은 매우 빈곤한데 왕성한 그 생명력과 일종의 이제 그 충성 의식이죠. 동일체 의식으로 해가지고 이 숫자 때리기로 러쉬를 해갖고 이거 이겨내는 일종의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종족이거든요. 스타크래프트를 이해를 못 하시나? 네. 저그 포지션이 누구였더라? 네. 저그는 홍진호죠. 홍진호. 그쵸, 네. 홍진호였던 거. 그러니까 사랑교회는 사실상 해철이었던 거예요. 해철이로 안에서 라바를 키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안에서 하이브로 진화를 하면서 아주 독한 침을 뱉는 히드라들을 막 키워낸 겁니다. 네. 그러잖아. 히드라 업그레이드를 안에서 몽땅 해놓은 거예요. 합숙을 하면서. 그리고 기독단체들은 오버로드가 돼갖고 지방 해처리에서 그냥 은폐 유닛들을 막 실어서 중앙으로 옮긴 거야. 검찰과 법원 디파일러가 돼갖고 프레이그를 막 쳐가지고 마치 얘네들이 안전하게 이걸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온 광화문을 다 망쳐놓은 거죠. 언론이요? 언론은 뮤탈리스크입니다. 네. 때로 몰려다니면서 멀리서 떨어져서 게릴라전 하듯이 별 데미지도 못 줄 거를 그렇게 공격을 퍼대면서 정신만 산란하게 하는 거죠. 그 숨어있던 지방에 있던 어버이 연합을 비롯한 보수 적폐들은 저글링처럼 튀어나와가지고 난동을 부려대고 있었고 럴커처럼 숨어가지고 나중에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지금 주옥순 씨가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 동선 제공을 거부하고 있잖아. 주변 사람들을 계속 저격하고 있는 거야. 미통당은 숨어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울트라 리스크가 돼갖고 지들이 대단한 전투력을 가진 것처럼 현장에 뛰어들어서 육탄전을 벌인 거죠. 이 거대한 난장판을 치고 난 다음에도 아직도 지방에 있는 해철이 이미 우리가 서울에 있는 사랑교회를 제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해처리에서 계속 해갖고 라바를 키우고 다음 습격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군으로서 활동을 해줘야 되는 의사들이나 의대생들이 퀸이 날린 오염물질에 처맞아가지고 전부 포섭이 돼가지고 이적행위라거나 태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거대한 저그의 복마전입니다. 홍진호가 기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는 짓이 딱 그렇다는 거지. 네. 어쩌면 이렇게 하는 짓이 저그가 이렇게 대규모 울트라 러시아 할 때랑 딱 맞아 떨어지는지 아무튼
저는 그 이번 그 광화문 집회 기획자가 스타클래프트를 꽤 해본 사람이다. 그럼 386일 거고, 아무튼 뭐 지금 하는 전략들이 앞으로 이제 일단 중앙 러시아 센터를 한번 털린 저그가 하는 것처럼 지방에서 어디선가 숨어갖고 계속 해처리들을 만들고 있겠죠. 자, 뭐 농담 삼아 해봤습니다만, 네. 비유가 훌륭. 네. 이런 난전을 통해서 이런 피해보고 있는 사람은 누군 겁니까, 사실? 지역 감염 확대로 인해 갖고 이제 생활 자제를 해야 되는 우리 국민들 전체가 다 피해자들이긴 한데요. 특히 고통스러운 분들이 이 학부모들 또는 그 영유아를 지는 맞벌이 부부들이라 그래요.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학교를 제대로 나가질 못하는 애들 때문에 이 학부모님들이나 영유아 부모들의 고통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400만에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가족을 합치면 거의 1,500만, 2,000만이에요. 이분들이 사실상 생업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뭐 대기업체 같은 경우 뭐 똑같은 유통 얘기를 하자면 대기업체 체인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도 잘 돼 있고요. 또 충분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이 난간을 지켜나갈 수 있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한테 그 봄이 네가 왜 자영업자야? 너는 월급쟁이잖아. 네, 현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되는 자영업자들한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정말 치명적인 거죠. 또 그 2분기 때 최대 실적을 지금 올려가는 그 대한민국의 수출 실적이라든지 경기 회복이 막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국가 경제에 미친 손실은 아마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되돌리기 위해서 또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혈세를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광화문에 모인 1,500명이 지금에 있는 사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뭐 누가 그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이번 피해에 관해서 1인당 평균 치료비가 6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리고 그 역학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1인당 430만 원 정도가 들고요. 생산성 손실은 그분들이 일 못하는 분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거나 뭐 환자로서 치료받아야 되는 분들의 생산성 손실은 1인당 3,300만 원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진자 한 명이 수십 명의 격리자라든지 감염자들을 추가로 만들 수 있게 되면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여기에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를 자처하는 인물들이 나와서 빨리 3단계를 올리라고 강요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경제를 셧다운 시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체 그동안 잘 지켜왔던 방역대국으로서 지켜왔던 지금의 위상을 다 허물어버리라고. 위험하다니까 빨리 우리 셧다운 조치 미리 해야 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걔들이 원하는 건 안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국격과 지금에 있는 경제에 흠집을 내고 싶은 거야. 그 1,500명이 동원돼서 뭐 11,000명이라고 칩시다. 그 10,000명 넘는 숫자가 동원돼 갖고 이러한 짓거리들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집회입니까? 다행스럽게 대한민국 IT 강국답게 기지국에 있는 기지국 사이의 전파 신호, 이거는 이제 휴대폰을 키지 않아도 그 전파 신호는 기지국을 통해서 계속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지국의 전파 신호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광화문에 있었던 10,000명 이상의 명단을 전체를 다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휴대폰 없이 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동선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지금 빨리 검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애원하라. 이게 애원할 일입니까? 생물학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애원할 일이에요, 이게? 그 명단을 강제해가지고 그 사람들 강제 검사라도 받게 해야 되는 게 저는 제대로 된 조치라고 보이는데, 오히려 정부가 방역을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인권 문제라고 하지 말라 그래요. 심지어 정의당이나
야당 같은 경우에는 왜 참석했던 사람이 신상을 깠냐고 그걸 가지고 질본이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고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저질러 놓고 일말의 반성도 없이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심지어 정은경 본부장을 공격하고 있어요. 임진왜란 중에 이순신 장군을 공격하고 있다고. 그럼 니들이 왜 굳이 니들이 국난을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온갖 음모론, 통하지도 않은 음모론, 병원에 가면 음성인데 보건소가 무조건 양성이다. 그래서 보건소를 못 간다. 갑자기 3만 명으로 검사 수치를 늘려가지고 환자를 많이 찾아내갖고 환자가 늘어난 것처럼 조작하고 있다. 니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다니니까 하루에 2,000명, 3,000명으로 줄었던 검사 숫자를 3만까지 늘려야 되는 거고 앞으로 얼마만큼을 더 늘려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반성도 없이 이걸 가지고 자기들은 탄압을 당하고 있답니다. 탄압 하나도 당한 거 없어. 내가 보기엔 정부 강제 구인해다가 격리시켜놓고 검사 받고 왜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지 처벌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자동차 엔진의 활력을 퓨어 부스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력이라든지 연비 개선되는 게 바로 보여. 엔진 소리 자체가 변한다니까. 산수몰 검색을 하시거나 02-931-28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10,000명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소요 사태를 벌인 거란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신천지보다 더 악질인 거야. 죄질로 따지게 되면. 특히 이 모든 배우에 분명히 관여했음이 불구한 관여를 했는 게 틀림이 없는데도 지금 발뺌하고 있는 미통당 의원들과 지도부 아무것도 안 했죠. 선거 끝나고 나서 이 정부가 하려고 하는 어떠한 일에도 협조한 적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단독 처리로 지금까지 거의 모든 법안들이 처리되어 오고 있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태업을 하고 월급만 받아 처먹고 있는 놈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지율이 올랐어. 지지율이 올랐다고 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해가지고 지지율이 반등했다. 여기에 어떤 고무가 됐는지 나름 머리 써서 벌린 게 8.15 집회였습니까? 민경욱을 앞세우고 기독단체들을 행동대원으로 끌어놓고 언론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 정부의 어떤 방역 정책이라든지 경제 회복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그리고 와서 지금 역풍을 처맞게 되니까 손절매하려고 꼬리 잘라요? 자기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도대체 당신네 당에 있는 당직자 내지는 간부들 중에 정광훈이 손 한 번 안 잡아본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들이 대통령 되면 장관 시킨다며.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모든 탈법과 부정행위 다 덮어줄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에 있는 일 저지르게 만든 거 당신들 아닙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내피셜. 저는 당신들이 의심스러워요. 미통당 의원 여러분. 비대위원장 좀 닮아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당 지지율 끌어올린 분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이 당연히 차기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당신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아무튼 어찌 됐거나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팬데믹 우려, 다시 재확산 우려가 오고 있습니다. 3차입니다. 이번으로. 신천지가 1차였고요. 이태원이 2차였고 지금이 3차입니다. 근데 3차가 제일 악랄하고 악질적이고 추적이 힘들게끔 고의적으로 설계된 테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 아직까지 확진자가 200명 단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진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지역 확진자가 나오곤 있는데 진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태원 때처럼 500명이 훌쩍 넘어가지도 않았고요. 지금 지역마다 올라오고 있는 서울, 경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들 안에서 어느 정도 확산세를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서울, 경기가 대한민국의 절반이 있는 이상 만일 여기서 실패하게 된다고 치면 사실상
확산을 제어하기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저는요, 너무 열이 받았나 봐. 저는요, 두려운 게 아니라 화가 납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 내가 가족의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 이 코로나 후유증도 심하고 많이 아프다는데 라는 걱정보다는 내가 사업을 벌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데 대한 어떤 걱정보다는 이러한 일을 기획해서 벌인 그 단체와 소속원들에 대한 분노가 더 치솟아 올라요. 국가와 국민에 대한 테러를 저지르고 나서 혼란을 야기 위한 이런 집회를 해놓고 나서도 반성 전혀 없고요. 사과 전혀 없고요. 뻔뻔하게 번명만 하고 음모론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자기들을 정당화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탈법적인 법 위에 올라선 마치 신의 뜻을 받아서 움직이는 초법적인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느껴본 중에 가장 큰 분노를 느낍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재라든지 이태원의 확진자를 만들어냈었던 감염자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노를 나는 이 사람들과 지금의 현상에서 느껴요. 특히 미통당 종자들이야 지난 우리 헌정사에서 늘 그따위 짓거리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정부를 어떻게끔 뒤흔들어 갖고 과거로 회귀하는 게 니들의 마지막 생존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종교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지금의 상황에 가담한 사람들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신도들의 존경을 받고 사실 목사님 하면 우리 사회 안에서는 그래 제일 존경받는 분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로서 국가의 수혜도 받아왔잖아요. 면세 조치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큰 수혜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보살핀다고 말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인을 스스로 위험에 몰아넣고 사익을 위한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케끔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는 행위는 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이런 사람들이 비난받지 않는다는 게 종교를 떠나서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두교인이에요. 부두교. 흑마술을 쓰고 저주를 내리고 혹세무민하고 치료를 하겠다고 사람들한테 엉뚱한 사술들을 부리는 이 부두교도하고 당신이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들도 목사드만요. 자메이카로 가세요. 우사인 볼트랑 같이 놀아요. 중남미로 가시라고 그럴 바에는 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보호받고 가장 성공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가 대한민국 기독교 단체인데 왜 이 안에서 그만한 수혜를 누리고 기득권을 쥐고 있는 분들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따위 반국가적인 반국민적인 행위를 저지르냐 말이에요. 중남미가 너무 멀면 그냥 일본으로 그냥 다 선교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정말 여기까지 치솟아 오르는데 이 방송을 듣는 교인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제 개인적인 의견에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가장 점잖게 말씀드리고 충고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중재로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대한민국 안에 사실상의 반란 세력을 그대로 용인하고 대한민국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적은 힘을 합쳐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밀려 들어오는 코로나는 어떻게든 우한 사태 이후에 다 틀어 막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 못했잖아요. 중국에서 이 모든 게 온 거라고. 너는 왜 우니?
하지만 지금에 있는 이 사태를 만든 거는 100% 기독교인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그 안에서 합숙을 해가면서 그 무리에서 그 신도들의 엄청난 감염을 만들어냈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갖고 주변 지역을 초토화시켰고 이 사람들과 함께 광화문에 합세해갖고 이걸 전국적인 감염 위협으로 만든 당신들은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를 한 거예요. 가장 최악의 범죄로 단죄받아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러한 확산 사태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율적인 방향으로 국민들 스스로의 자가 방역으로 지금 어떻게든 지금 확산세를 막아내고 이런 우리 국민들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아니면 우리도 지금 우한 됐고 뉴욕 됐어요. 동경 오사카 됐다고. 이 사태가 극복이 되더라도 당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국민들이 해낸 거지. 원래 우리나라 국나는 국민들이 다 극복을 해왔었지만 아무튼 이 사태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역사가 이 부분에 대한 단죄를 내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단체 대단한 것처럼 느끼고 계시죠? 스스로 나라를 움직인다고 얘기하셨죠, 전 목사님. 지금 다른 주류 기독교 단체에서 지금인 한기총 포함한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한 지금 사태 관여한 교회들 제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국민들도 심각한 반감을 갖고 지금 크리스찬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그냥 안 묻혀요. 절대 이거 그냥 안 묻힙니다. 이번 사태의 종말이 있을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지금에 있는 사태의 전개 방향과 검찰의 수사, 국가의 아주 강도 높은 공권력 집행을 저는 꾸준히 요구하고 주장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 분노를 표출해 주세요. 이 사태는 대한민국 정부 때문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사태는 우연히 벌어진 사태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주변인들하고 싸워주세요. 지금도 교회를 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정광훈 목사나 지금에 있는 행태를 변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건 정당의 문제를 떠나서 지역의 문제를 떠나서 종교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절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제목에 비읍디귿 기억을 쓴 건 부두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방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할지를 다 마치시더군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같이 분노합시다. 이럴 때 분노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보미 작가가 방송 중간부터 계속 울고 있는데요. 보미 작가도 그 모태신앙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어떤 신앙에 대한 그게 깊은 사람이라고 해요. 저한테도 많이 선교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만, 전도를 실패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어요. 스스로 본인들을 교인의 자리에서, 목회자의 자리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친 사람들의 목적은 결국은 뭐 큰 대의를 가지거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이권에 의해서 매수당했거나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찌고 보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같은 조직에 속혀 있는, 같은 교단에 있는, 교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간다는 의미로 여기에 참여했을 걸로 봐요. 하지만요, 국민들은 지금 있는 기독교 단체 행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독당이 한 명이라도 지난 총선에서 의미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의원 한 명이라도 배출을 했습니까? 대통령 후보를 낸다고 한들 그분들의 누구와 대권 후보로 나와서 나선다고 한들 그분들이 의미 있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국민들이 이제 여러분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고 앞으로 종교 단체에 주어졌던 각종 수혜들을 걷어내자는데 오히려 더 동의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있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 이거에 대한 고통이 국민 개개인들한테 너무 크고요. 이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앞으로 6개월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처벌을 안 받는다고요? 이거는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의 보안, 국가의 안정성, 존립을 해치는 무리들로 여러분들은 구분돼서 반드시 격리되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